세금을 내는 건 소심인 뿐이야. 50억 달러를 가진 여자가 웃으며 한 말입니다. 이 여자는 레스토랑 한가운데서 웨이터를 무릎 꿇게 만들었고 명나라 꽃병 아래 먼지 하나로 가정부를 2시간 동안 세워놨으며 죽으면서 사람이 아닌 개에게 1200만 달러를 남겼습니다. 이건 괴담이 아닙니다. 법정 기록과 증언으로 남은 실화입니다. 가난이 권력이 될 때 인간이 어떻게 괴물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레오나 헬름슬리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1920년 브루클린 빈민가 옷장 서랍에서 잠을 자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레나 로젠탈이라는 이름의 이 아이는 매일 밤 아버지가 월 60달러 집세를 걱정하는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어요. 그 소녀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공식이 새겨졌습니다. 가난은 수치다. 돈이 전부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죽는다. 그리고 어머니는 매일 집안 구석구석을 종교의식처럼 청소했죠. 먼지 한 줌도 용납하지 않는 강박이 어린 레나에게 전염됩니다. 훗날 수천 명을 공포로 몰아넣을 그 광기의 씨앗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소녀가 50억 달러 제국을 건설하고 동시에 퀸 오브 민, 못된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될 줄은요. 10대가 된 레나는 결정을 내립니다. 학교는 너무 느리다. 이 빈민가에서 탈출하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2학년 때 자퇴를 하고 첫 번째 변신을 시작해요. 레나 로젠탈, 이 이름을 버립니다. 브루클린 냄새가 너무 나니까요. 레오나 로버츠라는 세련된 이름으로 바꾸고 담배 광고 모델 일을 시작하죠. 촬영 한 번에 75달러. 아버지가 한 달 모자를 팔아보는 돈보다 많았어요. 카메라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레오나는 깨닫습니다. 외모가 돈이 되는구나. 포장이 전부구나. 2번의 결혼, 2번의 이혼, 그리고 40살이 됐을 때 레오나는 뉴욕 명문 부동산 회사 문을 두드립니다. 경험은 제로, 자신감은 무한대였죠. 몇 달 만에 전화응대에서 중개인으로 승진하고 7년 만에 분기당 4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맨해튼 최고의 부동산 중개인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레오나가 선택한 방법이 문제였어요. 임대료 통제 아파트를 고급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일. 쉽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집에서 쫓아내는 거였죠. 한 노부부가 30년 살던 집에서 쫓겨날 때 레오나는 계약서에 서명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예요. 감정을 섞으면 지는 겁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느꼈던 그 공포와 불안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안겨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악착 같은 모습이 한 남자의 눈에 띕니다. 해리 헬름슬리, 40억 달러 맨해튼 부동산 거물이었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주인이었고 레오나가 7년 동안 악착같이 번 돈이 그에게는 용돈 수준이었어요. 1972년 해리는 33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레오나와 결혼합니다. 레오나에게 이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50억 달러 제국으로 들어가는 황금 티켓이었죠. 신혼여행도 끝나기 전에 레오나는 해리의 호텔 사업에 뛰어들고 그때부터 진짜 악몽이 시작됩니다. 여왕이 지나가면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호텔 복도에 암호가 퍼집니다. 적색 경보, 직원들이 정신없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꽃을 바꾸고 유리를 닫고 카펫을 청소하죠.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왜냐면 레오나가 오고 있었거든요. 한 전직 직원이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경보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마치 핵폭탄이 떨어지는 것처럼 대피했죠. 그런데 핵폭탄보다 무서운 건 레오나의 흰 장갑이었습니다. 레오나의 학대는 3가지 형태로 나타났어요. 검사, 통제, 그리고 굴욕이었습니다. 먼저 검사였어요. 레오나는 흰 면 장갑을 끼고 액자 위를 쓱 훑습니다. 손끝에 먼지가 묻으면 아주 조용히 멈춰요. 이게 보이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차갑던지 직원들은 온몸이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명나라 골동품 꽃병 아래에서 먼지 토끼 하나가 발견됐던 날이었어요. 가정부 한 명이 서 있었고 레오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게 보여요? 이게 보인다고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다른 직원들은 숨도 못 쉬고 지켜봤죠. 어떻게 이걸 놓칠 수가 있죠? 당신 눈은 장식인가요? 2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정부는 계속 서 있어야 했고 레오나는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그 가정부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악몽을 꿨어요. 먼지 토끼가 저를 쫓아오는 꿈을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다음은 통제였습니다. 새벽 3시 호텔 복도에 인기척이 들려요. 레오나가 불시 점검을 나온 겁니다. 전날 청소 상태를 확인하려는 거였죠. 잠에서 깬 투숙객들이 놀라서 문을 열었고 복도에서는 레오나가 장갑을 끼고 문고리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서비스를 확인하는 중입니다. 미안해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주방에서는 더 기괴한 일이 벌어졌죠. 딸기가 도마 위에 놓여 있었어요. 레오나가 자를 꺼냅니다. 하나하나 크기를 재기 시작하죠. 이건 5mm 작아요. 다시 써세요. 전부 다. 요리사는 땀을 뚝뚝 흘리며 다시 썰었지만 레오나는 또 자를 댔습니다. 아직도 안 맞아요. 똑같은 크기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그날 딸기를 4번 다시 썰었다고 합니다. 차가 나왔어요. 레오나가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놓습니다. 차갑네요. 웨이터가 황급히 가져갔죠. 새 차가 나왔습니다. 또 한 모금, 또 내려놓아요. 아직도 미지근해요. 4번째 차가 나왔을 때 레오나는 온도계를 꺼냈어요. 실제로 온도를 쟀습니다. 85도여야 하는데 83도네요. 규정을 못 지키면 나가야죠. 그 웨이터는 그날 해고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굴욕이었어요. 레스토랑 비발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손님들이 가득했죠. 한 웨이터가 차를 서빙했는데 찻잔 받침에 물방울이 조금 묻어 있었어요. 레오나의 목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습니다. 멈춰요. 웨이터가 얼어붙었어요. 손님들이 일제히 쳐다봤죠. 무릎 꿇어요. 웨이터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레오나는 진지했어요. 지금 당장 무릎 꿇으라고요. 웨이터는 떨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른 손님들 앞에서요. 이제 말해봐요. 이 일자리가 당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웨이터는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정말 소중합니다. 레오나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음부턴 제대로 하세요. 그리고 나가버렸죠. 레스토랑에는 충격에 빠진 침묵만 남았어요. 변호사 앨런 더쇼위츠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증언했어요. $4,000짜리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간적인 품위는 4센트치도 없었습니다. $40,000짜리 수익 카펫 위를 너무 시끄럽게 걷는다며 웨이트리스에게 소리쳤죠. 발소리가 들려요. 발끝으로 걸어요. 고양이처럼. 그 웨이트리스는 하루 종일 발끝으로 걸어야 했고 그날 이후 발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아이러니한 건 따로 있었어요. 이 모든 광기 어린 완벽주의를 발휘하면서도 레오나는 직원 복지에는 $1도 안 쓰려고 했거든요. 직원 식당에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사용한 티백을 말려서 재사용하세요. 한 직원이 말했죠. 티백 하나가 몇 센트인데 그걸 재사용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레오나는 $4,000짜리 샤넬 정장을 입고 그 말을 했습니다. 종이 클립도 재사용해야 했고 펜도 다 쓸 때까지 새 걸 못 받았어요. $50억 가진 여자가 몇 센트짜리 사무용품에 집착하는 모습을 직원들은 매일 목격했습니다. 여왕이 지나가면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분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통제 중독이었습니다. 헬름슬리 팰리스 호텔 4,200만 달러 들여 개조한 레오나의 왕궁이었어요. 오픈 기념으로 $100만 광고 캠페인을 시작했죠. 여왕이 경비를 서는 곳은 세계 유일의 궁전입니다. TV 속 레오나는 우아하고 세련됐어요. 하지만 카메라가 꺼지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레오나에게는 한 가지 더 큰 욕심이 있었어요. 코네티컷에 있는 40에이커 부지의 대저택 균엘란 홀을 매입했죠. 28개 방, 여러 개의 수영장, 개인 영화관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레오나는 이 집을 자신의 취향대로 개조하기 시작했어요. 금도금 욕실 설비, $21만 대리석 댄스 플로어, $60만 욕실 리모델링. 문제는 이 모든 비용을 회사 돈으로 냈다는 겁니다. 4억 경비로 처리했어요. 집에서 가끔 미팅을 하니까 4억 경비라는 논리였죠. 하지만 금도금 욕조가 4억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날부터 레오나는 까다로운 여왕이 아니라 장부를 조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성격 문제가 아니라 범죄가 됩니다. 시공업체들이 공사를 끝냈지만 돈을 못 받았어요. 레오나는 온갖 트집을 잡으며 대금 지불을 거부했거든요. 한 건설업자가 6명의 자녀를 언급했습니다. 부인, 제게는 6명의 아이가 있어서. 레오나가 끼어들었어요. 왜 바지를 안 입었어요? 그럼 돈이 필요 없었을 텐데. 그 건설업자는 분노로 떨었지만 돈을 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화가 난 시공업체들이 결국 폭탄을 터뜨렸어요. 뉴욕 포스트에 재무 문서를 유출한 겁니다. 레오나가 수백만 달러의 개인 비용을 회사 계좌로 처리한 증거들이었죠. 그리고 이 서류들이 한 남자의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루돌프 줄리안이 훗날 뉴욕 시장이 되는 검사였어요. 레오나를 무너뜨린 건 3가지였습니다. 돈, 공포, 그리고 한 문장이었죠. 수사가 시작됐어요. $80만 골동품 책상, $45,000 은시계, $20만 신발 컬렉션, 해리의 $6만 생일 파티, 전부 회사 경비로 처리됐더군요. 총 400만가 넘는 개인 비용을 탈세한 겁니다. 억만장자에게 400만 큰 돈이 아니었지만 법적으로는 중범죄였어요. 해리 헬름슬리는 이미 80대 후반이었고 건강이 나빴습니다. 그의 변호인들은 해리가 정신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고 성공했어요. 하지만 레오나는 혼자서 법정에 서야 했죠. 1989년 여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이 전직 직원 19명을 증인으로 세웠어요. 한 명씩 나와서 레오나의 끔찍한 행동들을 증언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죠. 먼지 토끼로 2시간 질책, 새벽 3시 불시 점거, 무릎 꿇리기, 티백 재사용 강요. 19명의 증언이 모두 일관되게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레오나는 괴물이었습니다. 직원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했습니다. 돈은 많지만 인간성은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배심원들을 완전히 얼려버린 건 행동이 아니라 한 문장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전직 가정부 엘리자베스 발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법정은 조용해졌고 그때부터는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어요. 레오나 여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세금을 내는 건 소시민 뿐이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 그리고 덧붙였죠. 그러고는 웃었어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배심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레오나의 변호팀이 필사적으로 항변했습니다. 레오나는 남편과 재정 고문이 시키는 대로 서류에 서명한 헌신적인 아내일 뿐입니다. 배심원 중 한 명이 코웃음을 쳤다고 합니다. 딸기 크기를 자로 재고 먼지 토끼로 2시간 질책하고 새벽 3시에 불시 점검을 하던 그 여자가 서류는 안 읽고 그냥 서명했다고요? 8주간의 재판 끝에 판결이 나왔어요. 33건의 연방 혐의 모두 유죄였습니다. 탈세, 우편 사기, 공모 전부 유죄였죠. 선고일 존 워커 판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수십 년간 직원들을 학대했고 법을 우습게 여겼으며 자신이 특권층이라고 믿었습니다. 징역 4년, 사회봉사 750시간, 벌금 700만 달러를 선고합니다. 항소 끝에 형량은 19개월로 줄었지만 레오나는 결국 감옥에 가야 했어요. 1992년 4월 15일 세금 납부 마감일이었습니다. 레오나가 코네티컷주 댄버리 연방 교도소로 향했어요. 연방 수감자 번호 15977호가 됐죠. 센트럴파크 펜트하우스에서 2m짜리 감방으로 6,000달러, 침대 시트에서 거친 교도소 침구로 35만 달러, 연봉 운전사의 롤스로이스에서 교도소 버스로 바뀐 겁니다. 교도소에서 레오나의 일과가 정해졌어요. 화장실 청소였습니다. 아이러니가 이보다 더 완벽할 순 없었죠. 잘못된 온도의 물을 사용했다고 가정부를 해고하던 여자가 교도소 화장실을 닦고 있었어요. 명나라 꽃병 아래 먼지 토끼로 2시간씩 질책하던 여자가 다른 수감자들이 쓴 변기를 청소하고 있었죠. 동료 수감자들은 레오나를 특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오만함 때문에 더 미움을 받았어요. 레오나는 여전히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했고 특별 대우를 요구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교도소 관계자가 말했죠. 여기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헬름슬리 씨. 평생 처음으로 레오나는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었어요. 16개월 후 1994년 1월 레오나가 석방됐습니다. 교도소 문을 나서는 순간 35만 달러짜리 장갑차가 기다리고 있었고 밍크 코트를 걸쳤으며 전문 헤어와 메이크업 팀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억만장자의 삶으로 돌아간 겁니다. 하지만 퀸 오브 민, 못된 여왕이라는 별명은 영원히 그녀를 따라다녔어요. 1997년 해리 힐름슬리가 87세로 사망했습니다. 레오나는 모든 것을 상속받았어요. 50억에서 100억 달러로 추정되는 재산이었죠. 진짜 여왕이 됐습니다. 하지만 왕국을 함께 나눌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레오나는 점점 더 고립됐습니다. 그녀가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반려견 트러블 뿐이었어요. 말티즈 품종의 작은 개였는데 연봉 9만 달러를 받는 전속 요리사가 크랩 케이크와 찐 야채를 만들어줬습니다. 트러블은 4,000달러짜리 티파니 그릇에서 식사를 했고 대부분의 미국인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았죠. 레오나에게 트러블은 절대 배신하지 않을 유일한 존재였어요.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떠났지만 트러블은 언제나 곁에 있었습니다. 2002년 전직 직원 찰스 벨이 레오나를 차별 혐의로 고소했어요. 수많은 증인들이 나와서 그녀의 인종차별적, 성차별적 발언과 행동을 증언했습니다. 결국 레오나는 55만 4천 달러를 배상해야 했죠. 하지만 그녀는 사과하지 않았어요. 돈만 던져주고 끝이었습니다. 2007년 8월 20일 레오나 헬름슬리가 코네티컷 저택에서 87세의 나이로 신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브루클린 빈민가 옷장에서 잠을 자던 소녀가 50억 달러 제국의 여왕이 되어 생을 마감한 거예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됐을 때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어요. 레오나는 반려견 트러블에게 1200만 달러를 남겼습니다. 2명의 손주 중 1명에게는 120만 달러를 남기면서 매년 내 무덤을 방문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고 다른 손주에게는 한 푼도 안 남기면서 그 이유는 네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문구만 남겼어요. 판사는 나중에 트러블의 유산을 200만 달러로 줄였지만 그래도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트러블은 플로리다 헬름슬리 샌드캐슬 호텔에서 여생을 보냈는데 수많은 살해와 납치 위협 때문에 연간 30만 달러를 경비에 썼어요. 역사상 유일하게 보디가드가 필요한 개였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레오나가 자신의 재산 대부분 40억에서 80억 달러로 추정되는 금액을 레오나 M.N. 해리비 헬름슬리 자선 신탁에 남긴 겁니다. 미국 최대 자선 재단 중 하나가 됐죠. 처음에는 개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전액 사용하라고 지시했다가 나중에 의료 연구와 인프라 개선 등으로 범위를 넓혔어요. 생전에 티백 재사용을 강요하고 4달러 광택제에 화를 냈던 여자가 죽어서는 수십억 달러를 자선에 기부한 겁니다. 이게 진심 어린 회개였을까요? 아니면 더럽혀진 유산을 돈으로 세탁하려는 마지막 시도였을까요? 뉴욕타임스가 레오나의 유언장 소식을 보도한 후 한 기자가 재미있는 기사를 썼어요. 개 운동장에서 노는 개들에게 80억 달러가 개들에게 간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는 내용이었죠. 주인들이 개의 심정을 대신 통역했다고 합니다. 한 개는 이렇게 말했대요. 개 보호소에서 죽어야 하는 개가 없으면 좋겠어요. 다른 개는 나를 위해선 원하는 게 없어요. 내 주인에게 더 큰 아파트를 사주고 싶어요 라고 했다죠. 그리고 어떤 개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레오나가 별로 상냥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대량 학살 무기를 가진 건 아니잖아요. 사실 전 짐바브웨 선거나 총기 문제에 더 관심 있어요. 개들조차 레오나보다 더 인간적이었던 거죠. 헬름슬리 자선 신탁은 현재 의료 연구, 동물 보호, 인프라 개선 등에 수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어요. 레오나가 생전에 학대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녀의 돈 덕분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빈민가에서 월 60달러 집세를 걱정하던 소녀는 성인이 되어 50억 달러를 소유했지만 내면의 가난은 결코 치유되지 않았어요. 6,000달러짜리 침대 시트 위에서도 편히 잠들 수 없었을 거예요. 금도금 욕조에 누워도 브루클린 빈민가의 냄새는 지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레오나는 계급 사다리를 올라가는 과정에서 인간성을 모두 버렸습니다. 브루클린 억양을 지우기 위해 3만 달러를 쓰면서 함께 공감 능력도 지워버린 거죠. 그녀가 직원들을 학대한 건 단순한 악의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겪었던 무력감과 굴욕감을 타인에게 전가함으로써 과거의 트라우마를 처리하려는 병적인 시도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실패했죠. 아무리 많은 사람을 괴롭혀도 내면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으니까요. 레오나 헬름슬리는 소시민만 세금을 낸다고 말했지만 결국 감옥에서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명나라 꽃병 아래 먼지 토끼로 2시간씩 질책했지만 자신의 내면은 먼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50억 달러를 소유했지만 4센트짜리 인간적 품위도 없었고 23개의 호텔을 운영했지만 자신의 마음에는 편히 쉴 방 하나 없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했고 여왕이었지만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으며 권력자였지만 가장 무력한 사람이었어요. 레오나 헬름슬리, 옷장 서랍에서 잠을 자던 소녀는 50억 달러의 제국을 건설했지만 결국 자신의 내면에 있는 브루클린 빈민가에서는 결코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진짜 감옥은 코네티컷 댄버리 연방 교도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속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 3가지를 남깁니다. 첫째, 트라우마는 변명일까요? 아니면 그저 설명일 뿐일까요? 둘째, 만약 당신이 레오나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다면 그날 바로 퇴사했을까요? 아니면 버텼을까요? 셋째, 죽기 전 80억 달러 자선 기부는 진심 어린 회개였을까요? 아니면 유산 세탁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지배자의 숨겨진 서구였습니다. 부와 권력 너머의 진짜 가치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